2017년도 겨울이었는데 아들 녀석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치고 힘든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뭐 큰 문제 없이 자기 일을 알아서 잘 하던 친구였는데 점점점 본인한테 다가오니까 그런 불안함, 그리고 지치기도 했을 테고 하다 보니까 이제 SOS를 이제 저한테 친 거죠. 그래서 평범한 위로의 말들이나 이런 것 갖고는 안 될 것 같길래 딜을 했습니다. 제가 야, 너는 1년만 더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아빠도 그러면 같이 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빠도 당구 관련된 책을 출간을 할 테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하고 딜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수시로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약속을 못 지켰죠. 약속을 못 지킨 건 아니고 뭐 제가 뭐 그동안에 카페를 하면서 포스팅을 해놨던 게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추스리고 거기에 좀 살을 더 붙이고 해서 전체 원래 한 5권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한 2권 정도까지는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제 출간을 못하게 된 것은 이제 원래 그걸 담당해서 맡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그렇다 그래서 뭐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을 주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냥 스톱한 상태로 놔두게 됐던 거죠. 근데 한 2년 정도 뒤에 아들 녀석이 저한테 아빠 왜 약속 안 지켜?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웠죠. 좋고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아빠는 아니더라도 친한 아빠, 그리고 이제 부끄럽지 않은 아빠는 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 갖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지금 책은 출간을 못 하더라도 대신에 유튜브라도 내가 해서 뭐 어느 정도 뭐 반이면 반이고 한 70%면 70% 이 정도라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음에도 또 좀 면이 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채널을 개설하고 유튜브 시작을 하면서 맨 처음에 세웠던 것은 간단하게 그냥 책을 출간했을 때를 대비해서 뭐 만약에 책을 내가 냈다 그러면 한 10,000권 정도 팔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렴풋이 그 정도는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유튜브도 하면서 구독자 10,000명, 하루 조회수 한 10,000뷰 정도 나오면 내가 유튜브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한 1년 정도 이제 유튜브를 좀 세워놨다가 다시 올 봄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계획했던 것으로도 한 연말 정도 되면 구독자 10,000명에 1조회수 10,000뷰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그게 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동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네이버에서 한 2년 정도 연속 그 스포츠 분야의 대표 카페로 선정도 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목표 달성을 해나가고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자신감은 있었는데요. 카페하고 달리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MBTI 검사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2번, 3번까지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엔 계속 INFJ, 인프제가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2% 정도 구성비를 갖고 있는 성격 유형이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인가 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저는 혼자서 관찰하거나 아니면 쪼개서 분석하거나 또는 이렇게 간섭을 받지 않고 한가롭게 멍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유튜브는 그냥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보면 결국엔 전부 다 자기들 불만을 스스럼 없이 어떻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빨라진 세상의 속도만큼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재미와 자극을 필요로 하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좀 늘어지고 재미와 자극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냥 우리가 사실은 피하거나 버려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못 참고 거기에 이제 분노의 똥을 싸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태를 스스럼 없이 행하는 이들의 포션이 갈수록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 라는 현실도 목도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내가 혐오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당구에는 아주 오랜 기간의 흑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때의 때가 완전히 빠지지는 못했죠.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당구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아주 냉혹했어요. 사실은 안 그런데 밖에서 보는 모습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은 곳으로 생각하곤 했죠. 그랬었던 사회의 인식이 지금은 매우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은퇴를 하고 새롭게 당구 세계에 입문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엘리트였으면 더 엘리트였을수록 또는 고위직이었으면 더 고위직이었을수록 당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는 무관심이 더 컸었을 건데 막상 은퇴를 하고 친구를 따라 당구에 입문을 해봤더니 이게 엄청 재밌고 또 환경도 듣거나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훨씬 좋은 데다가 이게 또 몸에 큰 무리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으니까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당구를 안 좋게 바라봤던 저변의 세력이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은퇴자들의 유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구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이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위기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전체 당구인의 풀이 다양한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들고 나가면서 풀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전체 당구인의 90% 이상이 40대 이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형국이니 지금대로라면 뭐 향후 10년 뒤부터는 풀의 크기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제 겨우 서서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채널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보다는 맨 처음에 가지고 세웠던 동기와 목표를 유지해 오면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끔씩 아들 녀석이 아빠 대단한데 하고 이 전해줬던 격려의 말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더 느려지더라도 훨씬 더 명확한 색깔과 타겟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나하고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 말의 실학자였던 최한기 선생이 집안에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양한정, 한가로움을 기르는 곳이라 명하고 이제 자신의 사상과 비전을 여유로움과 느림의 사고로 관조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 이 사고와 품성에 감명을 받아서 여지껏 갈망하는 삶의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당구연구소 스킬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그 하나가 되었고 밀끌당구 이것도 이제 제가 손수 지어놓은 또 하나의 양한정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실제로 현실 속의 양한정을 하나 더 지을 일만 사실은 남은 셈인데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직 몇 가지 남아있는 상황인지라 그때까지 언제라도 때가 되면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 이거 밀끌당구를 조금씩 더 가꾸면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당구를 잘 치건 못 치건 당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단지 당구라는 건 우리가 맺고 또 키워가는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사용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가꾸어 나가는 하나의 여가의 도구로 존재할 뿐이죠. 선수가 아닌 동호인으로 당구를 잘 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당구장 밖에서 그보다 더 멋진 사람이 돼야지, 당구만 잘 치고 막상 밖에 나가선 개차반이 되면 부러움은커녕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훌륭한 소셜 커리어를 갖춘 많은 분들이 외곽에서 정보통신의 도움을 받아 좋은 당구 동료들을 많이 인도해내며 당구에 대한 사회의 인식마저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아주 훌륭한 소셜 커리어를 갖춘 은퇴 세력들이 더 좋은 당구인으로 성장하며 앞으로의 당구 문화를 또 한번 혁신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지금의 훌륭한 신규 유입 세대들이 큰 어려움 없이 당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원리 설명과 실습에 필요한 자료들이 공급되어야 할 테고, 또 원하는 만큼 충분한 연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죠. 밀끌당구는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되는 채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부탁은 관계에 어울리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잘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모호한 경계를 갖지만 우리들 각자 모두가 가진 관계에는 울타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울타리 밖에서는 서로가 외교의 프로토콜인 상호 호혜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울타리 안에서는 격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4단 정도의 프로토콜을 적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가끔씩 이런 프로토콜이 없거나 아니면 어기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들은 앞으로는 단호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확실한 명분을 이곳에 남기고자 합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노력했지만 채널이 이렇게 성장하게끔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당구 문화를 꼭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밀끌당구 채널을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위가 물러가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